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상승하기 전에 미리 잡아드리는 투자 포인트 상승왕 주실장입니다. 자, 현재 시간 8월 18일 오후 4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규장 마치자마자 우리 삼성전자 분석해서 바로 방송으로 찾아왔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이번 주 대응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삼성전자 오늘 26만 8,500원으로 마이너스 2.19%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 오전에 28만 8천원을 찍고 오후에 26만 5천원까지 밀렸었다라는 건데요. 하루 만에 위에서 아래까지 7%가 넘게 흔들린 겁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담으신 분들 지금 속이 좀 많이 타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하락이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자, 보면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55%, 코스닥은 마이너스 3.5%가 넘어갔습니다. 즉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린 건데 여러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미국과 이란의 임시 휴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갔고 이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26%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에서 지금 금리는 오히려 낮은 편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금리를 이제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간밤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 여파를 우리 시장 또한 이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 상승해주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와중에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7만 주를 넘게 담았다는 겁니다. 기관이 24만 주 넘게 던지는 걸 우리 개인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대부분 다 받아낸 건데요. 자, 여기에 오늘 아침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기사가 있다는 거에 사실 조금 놀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는데, 자, 이게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아직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폭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사실 시장의 답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드릴 내용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왜 아직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폭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사실 시장에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살짝 풀어드리면 이미 애플이 걸었던 길이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보셔야 될 건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46.6%라는 겁니다. 이게 2010년 이후로 최저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16년 만에 가장 낮은 보유율입니다. 그리고 주가 할인율이 33%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정말 쉽게 말하면 이 우리 삼성전자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33% 낮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한마디로 뭐냐면,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 자리라는 건 반대로 다시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또한 넓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쉽게 설명하면 외국인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할 만큼 해준 가격이 이 정도인데도 여전히 외국인 보유율은 낮고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훨씬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더 고점을 바라볼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자, 이 기사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폭발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고성장주에서 고배당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이, 뭐 배당 좀 준다고 주가가 오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애플을 보면은 완전히 생각이 좀 바뀌실 겁니다. 애플이 지난 15년간 걸어온 길을 딱 3단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단계, 2010년부터 12년 성장주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때 애플의 순이익 증가율이 70%가 넘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무섭게 성장하던 시기인데 이때 3년 동안 주가가 110%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에 S&P 500이 23%가 올랐으니까 시장을 5배 정도를 압도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딱 이 단계입니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단계 2013년부터 16년도인데 사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애플의 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애플이 뭘 했냐면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대폭 늘렸습니다. 잉여현금 대비해서 주주환원 비율을 64%까지 늘린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주가가 올랐을까요? 사실은 안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애플의 주가 수익률이 49%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식이 49% 올랐다라는 건데 이때 S&P 500이 53%였습니다. 시장보다도 못 올랐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주 환원을 시작한다라고 해서요, 여러분. 주가가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진짜로 이 회사가 배당주가 맞는 건가라고 지켜보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단계 2019년부터 21년 여기서 터집니다. 이때 애플의 주주환원 비율이 121%까지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돈보다 주주들한테 더 많이 돌려준 거예요. 이 고배당주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진 순간 주가가 3년 동안 201%가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S&P 500이 74% 올랐거든요. 시장을 3배 가까이 이겨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계의 끝자락에서 2단계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가 2027년 배당 전망치가 9%거든요, 여러분. 같은 기간 애플이 12%, 마이크로소프트가 18%, TSMC가 23%입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 중에 우리 삼성이 사실 압도적으로 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삼성전자 잉여현금 흐름이 올해 244조 원, 2027년에는 376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돈은 넘쳐나는데 주주들한테는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증권가나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삼성전자가 고배당주로의 이미지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코스피 지수만큼의 주가 변동률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왜 시장만큼만 오르는지, 왜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직 배당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거 인정 언제 받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3분기입니다. 3분기. 우리 삼성전자가 이미 3분기 중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확정을 했거든요. 2분기 실적 발표 때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에게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애플의 3단계로 넘어가는 문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차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자리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26만 9천 원. 이 자리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최근 물량이 가장 두껍게 쌓여있는 매물대의 상단입니다. 최근 3주 거래의 약 15%가 이 근처에 몰려있거든요. 오늘 종가 나온 26만 8,500원 바로 윗자리인데, 그러니까 사실 내일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26만 9천원 위로 다시 올라서주면 오늘의 하락은 단지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잠깐 밀렸을 뿐이고 여전히 상승 힘이 남아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반대로 만약 여전히 이 자리에서 며칠 더 머물러 준다면요, 사실은 한 번 정도 더 쉬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눈여겨보실 게 거래량이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거래량이 4,100만 주 정도가 나와 있는데 평소 대비해서 사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7% 넘게 흔들린 날에도 거래량이 일정과 똑같았다라는 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겁먹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다라는 거고, 그 사람들의 물량을 누군가가 다 담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누군가는 바로 외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려 계신 분들은요, 조금만 더 버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삼성전자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삼성전자는 애플의 2단계 문턱에 서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이거 3단계 가는 거 그래 길게 남아 봐야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털고 나간다? 저는 사실 너무 아까운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고, 이거에 대한 답을 회사가 3분기에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 신규나 추가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늘 같은 날은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만 9천 원 이 매물대를 이번 주에 지지선으로 만들어주고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살짝 밀리는 그림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여기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리스크도 하나 짚어드리면, 지금 신용잔고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현재 30조 9천억 원까지, 오늘도 5천억 원이 더 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상승장에서 신용이 붙는 건 그만큼 매수 심리가 좋다라는 뜻이긴 해요. 다만 이런 눌림목이 며칠 더 이어진다라면 시장의 이 낙폭을 키우는 게 바로 이 신용잔고라는 점. 지난달에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용을 쓰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으셨던 분들 시장이 7% 넘게 밀리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시장이 떨어진 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끝이 나면서 이 유가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금리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시장이 밀렸고,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점.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예전과 같은 큰 폭의 상승이 다시 나와주기 위해서는 배당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애플이 이 배당주로 인정을 받은 순간 3년 만에 주가가 200%가 넘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삼성전자는 지금 이 문 앞에 와 있는 단계고요. 3분기에 이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플러스로 현재 외국인의 지분율이 16년 만에 최저점까지 떨어져 있다. 집 나간 외인들이 돌아올 순간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금도 조급해 하실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언제 터져 올라갈지 모르는 이 자리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냥 올라갈 때까지 계속 안 팔고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계속 안 팔고 들고 있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개인은요, 여러분, 자금이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막 몇백억, 몇천억씩 한 주식에 넣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 외인들을 상대하려면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매일 오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도 항상 주가의 상승과 하락, 이 등락을 이용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털어내거나 반대로 고점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요,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냥 말로만 뭐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이 등락에 탑승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이 로봇에 엮여 있는데, 이 로보테마라고 하면요,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같이 최근에 크게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쭉 밀려있는 이런 종목들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숨고르게 하고 있는 사이에 시장에서 돈이 조용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보테마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피지컬 AI입니다. 지금 AI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챗봇을 넘어서 피지컬, 즉 진짜 몸을 가지고 우리 현실로 들어오고 있는 단계거든요, 여러분. 얘가 정말 대박인 게 뭐냐면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될 거라는 점이에요. 자, 당장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를 보면 삼성이 이번에 노조 문제로 엄청 힘들어했잖아요. 그랬던 삼성이 2030년까지 국내외 모든 생산 시설을 AI 자율 공정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조립, 물류, 품질 검사 이런 제조 공정을 전부 AI랑 로봇한테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삼성이 내세운 명분은 이거예요.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이거였는데 진짜 팩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24시간 굴려도 불만이 없고 노조도 없고 파업도 안 하는 로봇을 쓰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현대차도 이미 6년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면서 이미 판을 깔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반도체 다음으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봇이잖아요. 7월 30일 기사인데 미국이 지금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중국산 첨단 로봇 수입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명분이 보안일 뿐이지 팩트는 중국의 로봇 산업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어떻게 하죠? 바로 미국한테 또 보복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지겹게 겪었었던 그 미중 무역 갈등이 히토류, 에너지, 반도체를 넘어서 이제는 로봇, 정확하게는 피지컬 AI로 넘어온 겁니다. 이거는 잠깐 스쳐가는 테마가 아니라 시장의 다음 상승을 주도할 거대한 흐름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래, 산업 좋은 거 알겠고 미국, 중국 대기업들도 다 투자하는 거 알겠다. 그런데 그런 산업들은 많지 않냐? 왜 하필 반도체 다음으로 상승할 게 로봇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 이 피지컬 AI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AI로 생각하고 반도체로 계산하고 배터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재료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게 바로 이 피지컬 AI라는 거죠.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죠? 기대감에 오르고 결과에 빠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이 피지컬 AI가 시장 주도주의 한 축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준비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게, 이 유튜브 정책상 여러분 방송에서 종목명이나 매수가, 매도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종목명을 가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랑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 전부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제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자, 이 종목이 올해 초에 시장에서 로봇테마 주도주 중 하나로 점찍히면서 단 한 달 만에 250%가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면서 하락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시장 전체가 밀리면서 같이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중요한 점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입니다.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고 시장이 밀리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외인들의 이탈량 거의 없이 오히려 이 종목에서 가장 큰 매물대에서 떨어지는 물량을 다 받아먹은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까지도 포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부터 전고점까지 200에서 300%는 무난하게 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서 개인들이 늦게 알고 불타기까지 들어와 주면 저는 이거 새로운 신고점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왜 무료로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뭐 물려 있거나 아니면 시드가 조금 적은 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종목 통해서 수익을 좀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중에 오르고 나서 알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 이 선물 종목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위에 제가 번호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679-7056, 이 번호로 상승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제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브리핑까지 다 해서 문자로 한 분 한 분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도 하나 운영 중이거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이 소통방 입장 링크도 같이 발송 드릴 테니까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 제가 작년부터 제 방송하고 이 소통방에서 꾸준히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뭐 수익 많이 가져간다, 고맙다, 아니면 이번에 하락 대응 잘 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속상한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연락들이냐면, 오늘이 8월 18일이잖아요. 그런데 16일 영상을 보시고 제가 방송을 조금 늦게 봤는데 지금 이거 사도 되나요? 혹은 소통방을 조금 늦게 봤는데 이거 지금 팔아도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거든요. 저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당연히 1순위는 수익입니다. 당연히 수익의 극대화가 1순위겠죠. 그런데 2순위가 리스크 관리입니다, 여러분. 리스크 관리.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어쩔 때는 수익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잃는 투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손실 보지 않고 100% 다 버는 투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다 벌고 나온다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잃더라도 최소한으로 잘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 제가 이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제 문자 받아보시거나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요즘 혼자서 손실 보시고 뒤늦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딱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 이 선물 종목 궁금하신 분들, 또는 종목에 물려 있거나 너무 바빠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이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제가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매도를 해드리겠다, 아니면 뭐 물려있는 것들 한 번에 탈출시켜 드리겠다, 이런 거짓말은 못 드리지만, 제가 수익은 1%라도 더 먹고요, 손실은 1%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상승이라고 딱 2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저 주실장 방송 보시고 연락을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한 분 한 분 실제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장중에 나오는 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너스 하나 더. 제 이 선물 종목 말고도요, 소소하게 용돈도 좀 챙겨 가시라고 단기 급등주 나오는 거 소통방하고 문자로 같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 놓치지 않고 다 챙겨 가실 수 있으시겠죠? 자, 만약에 제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안 난다, 그냥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뭐 대가성으로 따로 바라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대신에 수익 나면은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뭐 상승 가자, 이런 응원 댓글 하나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부탁드리는 건 괜찮으시겠죠? 네, 지금까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잡아드리는 투자 포인트 상승왕 주실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